혜인아, 내가 횡령했다는 증거가 다 나왔어. 어머님, 저는 안 했어요.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 이름으로 된 계좌, 내 서명이 있는 서류. 다 있어. 저의 무릎은 70층 회장실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닥쳐.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널 얼마나 믿어줬는데 이게 보답이야? 민준아, 제발, 나 좀 믿어줘. 그가 웃었습니다. 그건 비웃음이었죠. 넌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던 거지? 우리 돈을 빼돌릴 생각이었던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닦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모든 것은 5년 전 그 결혼식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민준이 제 손을 잡으며 건넨 미소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의 확인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강남 한복판 더 펜트하우스 70층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 유산 컴퍼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코끝을 찌르는 향기가 먼저 저를 맞이했죠. 백합과 가죽 소파가 섞인 돈 냄새라고 불러야 할 그 특유의 향.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검은색 대리석 벽면은 거울처럼 제 모습을 비췄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이 정적을 깨뜨리는 게 죄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인 씨,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 직원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새로 들어온 물건을 확인하듯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었죠. 회장실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손잡이는 차가웠고요. 문을 열자 창밖의 햇빛이 역광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 시어머니, 마담 서가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요. 명령이었습니다. 권유가 아니었죠. 저는 그분 앞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못하고 척추를 곧게 세운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손톱이 살짝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혜인 씨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에요. 마담 서의 목소리는 벨벳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비밀도 함께 나누는 거고요. 마담 서가 책상 서랍을 열자 조용한 방 안에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태블릿을 꺼내 제 앞에 놓으셨죠. 검은색 케이스에 쌓인 얇고 차가운 물건. 이건 우리 가족의 금고입니다. 혜인 씨가 관리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태블릿. 하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고 전원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죠. 비밀번호는 내가 알려줄 겁니다. 하지만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 돼요. 민준이에게도요. 남편에게도 보여주면 안 된다니. 저는 고개를 들어 마담 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우아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어머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리게 하지 않았죠. 마담 서는 종이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거기에는 16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외우세요. 그리고 태우는 겁니다. 지금. 지금. 저는 그 숫자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되뇌었죠. 마담 서가 라이터를 건넸습니다. 불을 붙이자 종이가 타올랐습니다. 재떨이 위에서 종이는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올라왔고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잘했어요.
마담 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이제부터 혜인 씨가 이 회사의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될 겁니다. 기대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 태블릿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화면이 켜졌지만 그 안의 파일들은 모두 또 다른 암호로 잠겨 있었죠. 마담 선은 하나씩 천천히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하듯이. 한 달이 지나자 저는 그 안의 모든 폴더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 명단, 상속 서류, 부동산 신탁 계약서, 최상위 0.1%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숨기고 어떻게 물려주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숨겨진 자녀, 정치인의 비자금, 유명 연예인의 세금 회피 경로, 모든 것이 그 작은 화면 속에 담겨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의 내용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비밀 돈 세탁? 그 단어를 처음 본 건 결혼 6개월째 되던 날입니다. 새벽 2시 회사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던 중이었죠. 태블릿 화면에 제목도 없이 날짜만 적힌 새로운 폴더가 하나 생겨 있더군요.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차명 계좌, 유령법인. 돈이 움직이는 경로가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 번 거래되는 금액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마담 서의 이름이 아닌 이름이 있었죠. 친인척, 지인, 심지어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까지. 저는 손이 떨려 화면을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걸 내가 관리해야 한다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움과 동시에 묘한 흥분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죠. 이건 권력의 심장부였습니다. 이 나라 최상위층의 가장 더러운 비밀. 그리고 그것을 제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담 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제 본 거 이해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좋아요. 이제부터 혜인 씨가 그 일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 저는 대답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마담 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니까. 그 따뜻한 손길, 그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차가운 계산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요. 그 차가움을 감당하며 저는 매일 그 태블릿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언제, 얼마나. 모든 거래를 꼼꼼하게 기록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모든 것을 따로 백업했습니다. 회사 서버가 아닌 제 개인 클라우드에 숨겼습니다. 파일 이름을 위장하고 암호를 걸고. 왜 그랬을까요? 본능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제게 돌아올 거라는 희미한 예감. 결혼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 민주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퇴근하면 저녁을 함께 먹었죠.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와인을 따르면서요. 괜찮아. 엄마가 또 일 많이 시키시지? 할만해. 민준이 웃었습니다. 우리 마누라 대단해. 엄마가 혜인이 칭찬 엄청 하시던데. 저는 더 이상 그 미소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저 깊은 곳에 숨겨진 계산이 느껴졌을 뿐입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씻는 동안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였죠.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혜인 씨, 마담 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금방 평소의 톤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씻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다시 걸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저녁 11시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까? 급한 일이라면 제게 먼저 연락했을 텐데. 욕실 문이 열렸고 민준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 왔어? 어머님이요. 나중에 다시 걸겠대. 민준의 손이 아주 짧게 멈췄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고른 숨소리가 옆에서 들렸지만 제 귀에는 마담 서의 목소리와 태블릿 속 숫자들이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희미한 경고음만 들렸습니다. 결혼 2년째 봄, 회사에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해 복잡한 신탁 구조를 원하는 대기업 회장의 딸. 마담 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혜인 씨, 이거는 특별해요. 신경 써서 처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마담 서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두꺼운 봉투. 이건 그분께 직접 전달하세요. 저는 묻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고객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개인룸. 저는 봉투를 건넸고 그녀는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무게만 확인하듯 쥐어보더니 그냥 가방 속에 넣었죠. 마담 석께 잘 전해드려요. 항상 감사하다고.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어서서 나가려는데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그녀가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동정인지 경고인지 모를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조심하세요. 네. 마담 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밤의 강남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과 차 불빛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의 빛이 사실은 누군가의 어둠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요. 결혼 3년째 여름. 태블릿 속 폴더는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각각의 폴더마다 다른 이름, 다른 계좌, 다른 비밀. 저는 밤마다 그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만들고 백업하고 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차명 주식. 마담 서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유산 컴퍼니의 주식. 총 지분의 60%가 넘는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권이었습니다. 그 주식들의 명의자 명단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었죠.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세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범죄였죠. 그해 가을 마담 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혜인 씨, 수고했어요. 그분은 처음으로 제게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제 연봉의 2배가 넘는 금액. 이건 혜인 씨가 일을 잘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돈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입막음 돈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민준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보너스 주셨어요. 저는 숫자를 말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마누라 능력 있네. 엄마한테 인정받기 쉽지 않은데.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감정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직하고 차가운 계산만이 느껴졌을 뿐이죠. 겨울이 왔습니다. 결혼 4년째가 되던 어느 날 저는 회사 복도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실례합니다. 그가 저를 지나쳐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강혜인 씨? 네, 저는 강만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회사에 있었어요. 강만철.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아, 조심하세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담, 선은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지금 하시는 일들 다 기록해 두세요. 언젠가 필요할 겁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필요 없어지면 버린다. 그리고 저는 바로 강만철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5년 전 그가 유산 컴퍼니와 거래하던 중 마담 서에게 횡령 누명을 쓰고 인생이 망가진 과거의 희생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도 희생양이었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다음 희생양은 바로 저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결혼 4년째 봄.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민주는 케이크를 사왔고 마담 선은 고급 일식집 게인룸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셨습니다. 혜인 씨,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마담 서가 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죠. 와인의 붉은 빛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마담 서가 미소 지었고 민준도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구나. 돈으로 만들어지고 비밀로 봉인된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 결혼 5년째 여름이 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이 제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었죠. 숫자들이 계좌에서 계좌로, 국가에서 국가로 끝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긴급 마이너스 즉시 처리 요망. 폴더를 열자 그 안에는 한 장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을 150억에 매각하는 부동산 매각 계약서였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매각자는 김영숙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저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사망한 마담 서의 먼 친척이었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동산을 팔 수 있을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 조작이 아니었어요. 명백하고 완전한 위조였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단에 서명란이 있었죠. 증인 강혜인.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걸 서명하라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담 서였습니다. 혜인 씨, 서류 봤어요? 네, 어머님. 내일 아침까지 처리해요. 급한 건입니다. 하지만 어머님, 이건 뭐가 문제예요? 마담 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이미 그게 중요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인 씨는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해왔잖아요. 이번도 똑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내일 아침까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의 강남.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선을 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회색지대였죠.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제 이름을 쓰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마담 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잘했어요, 케인 씨. 그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혜인 씨는 믿을 수 있어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요. 민준이랑 여행이라도 다녀와요. 마담 서가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이건 보너스예요. 수고비. 이게 내 값인가? 그날 밤 민준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또 뭐 주셨어? 보너스. 이번엔 또 얼마야? 저는 숫자를 말했습니다. 민준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대박이네. 엄마가 혜인이 진짜 좋아하시나 봐. 그는 웃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입막음 돈, 공범의 대가였으니까요. 그해 가을, 저는 다시 강만철을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죠.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혜인 씨, 안녕하세요. 강만철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마담 서가 혜인 씨한테 뭘 시켰는지 알아요. 저도 똑같이 당했거든요. 저는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5년 전, 저도 혜인 씨처럼 일했어요. 비밀 돈 세탁, 차명 계좌, 위조 서류. 다 됐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횡령범이 됐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강만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담 서는 천재예요. 일을 시킬 때는 절대 자기 이름을 쓰지 않죠.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혜인 씨가 처리하는 모든 서류, 거기에 혜인 씨 이름이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증거가 될 거예요. 언젠가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강만철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마담 서의 지시를 받았다는 모든 증거를요. 녹음, 문자, 이메일, 뭐든지요. 하지만 그걸로 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필요할 겁니다. 강만철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혜인 씨 편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명함이 마치 하나의 무기처럼 느껴졌죠.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담 서와의 통화는 몰래 녹음했어요. 문자 메시지는 스크린샷을 찍었고 이메일은 따로 저장했습니다. 태블릿의 모든 파일도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했죠. 밤마다 저는 그 증거들을 날짜별로, 사건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준비하듯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요. 겨울이 왔습니다. 12월의 어느 날 마담 서가 저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들어가자 그곳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감사팀 사람들이었죠. 혜인 씨, 앉아요. 마담 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분들은 감사팀이에요. 회사 내부 감사를 하게 됐어요. 혜인 씨가 처리한 서류들을 전부 검토할 겁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그건 감사를 해봐야 알겠죠. 마담 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온기 없는 미소.
혜인 씨는 떳떳하죠? 네, 어머님. 그럼 문제 없겠네요. 감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제가 처리한 모든 서류, 모든 거래 내역이 검토되었죠. 감사팀은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계좌는 누구 거예요? 이 서명은 누가 했나요? 이 거래는 누구 지시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마담 서의 지시였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요? 문서를 통한 증거가 있어야죠. 구두 지시는 증거가 안 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된 거였어요. 마담 서는 절대 문서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전화나 대면으로만 이야기했죠. 그리고 모든 증거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혜인 씨,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총 37건의 불법 거래가 확인됐어요. 모두 당신 이름으로 처리됐고요. 하지만 이건 변명은 필요 없어요.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저는 마담 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창밖을 보고 계셨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혜인 씨, 마담 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제가 뭘? 어머님 지시대로 한 건데요. 증거가 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없죠? 그럼 혜인 씨 혼자 한 거예요. 마담 서가 일어났습니다. 당분간 출근하지 마요. 징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어머님, 나가요. 저는 떠밀리듯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숨을 몰아쉬었죠. 이게 현실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인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 내가 횡령했다고. 민준아, 아니야. 나,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가 다 나왔잖아. 민준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바닥에 종이들이 흩어졌죠. 이게 다 내 이름이야. 내 서명이고. 이건 어머님 지시로. 증거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없으면 닥쳐. 민준이 처음으로 제게 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널 얼마나 믿어줬는데 이게 보답이야? 민준아, 제발 들어봐. 나는 정말 듣기 싫어.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당분간 따로 살자. 내가 정리할 때까지 이혼 서류 준비해 둘게. 그 말을 남기고 민준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내가 사랑한 사람인가? 다음 날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긴 테이블 반대편에는 마담 서와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혜인 씨, 할 말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무죄예요. 증거는요? 어머님이 지시하셨어요. 모든 일을요. 마담 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인 씨, 지금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 없이?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생해봐요. 저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마담 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혜인 씨 서류 봤어요? 내일 아침까지 처리해요. 하지만 어머님 이건 뭐가 문제예요? 녹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마담 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죠. 그게 다예요? 네, 그 녹음에 내가 뭐라고 했죠?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했나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류를 처리하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게 불법인 줄 알고 처리한 건 혜인 씨 판단이죠. 심장이 멎었습니다. 더 있어요? 저는 다른 파일들을 재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마찬가지였죠. 마담서는 절대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말했죠. 보세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마담서가 일어났습니다. 혜인 씨가 혼자 판단해서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은 혜인 씨가 져야 합니다. 어머님!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이렇습니다. 마담서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혜인 씨는 즉시 해고되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담서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이와의 이혼도 진행하세요. 우리 가족과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나가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저는 돌아봤습니다. 마담서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우아하고 여전히 완벽한 모습으로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넣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죠. 자물쇠가 바뀐 거였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집에 못 들어가. 자물쇠가. 바꿨어. 뭐? 당분간 거기 들어오지 마. 내 짐은 밖에 내놨어. 현관문 옆을 보니 검은색 여행 가방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했대. 잠깐! 제발 말 좀 들어봐. 할 말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죠. 5년을 함께 산 집. 매일 아침 일어나고 저녁을 먹고 웃던 곳. 이제 그곳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짐을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퀭한 눈, 흐트러진 머리. 이게 저였습니다. 강혜인, 30대 후반의 여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모텔을 찾았습니다.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건물의 2층. 하루 5만 원짜리 방이었죠.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뿐이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의 벽만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37통. 하나씩 확인했죠. 은행, 카드사, 대출기관. 모두 독촉 전화뿐이었습니다. 강혜인 씨, 이번 달 카드값이 연체됐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지났습니다. 즉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4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5년 동안 모은 돈은 이미 동결된 공동 계좌에 있었죠. 민준이 먼저 조치를 취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혜인 씨, 이혼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네? 서민준 씨가 이혼 청구를 하셨어요.
사유는 배우자의 범죄 행위입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없습니다. 혜인 씨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에요. 유산 컴퍼니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액은 50억입니다. 50억? 그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50억을... 그건 혜인 씨가 해결하셔야 할 문제예요. 저희는 법적 절차만 진행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건물의 벽.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 18만 원. 이틀 뒤면 모텔비를 낼 수 없었어요. 저는 가방을 뒤져 팔 수 있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시계 하나. 그것들을 들고 중고 매장에 갔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물건들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짜네요. 이거 다 짝퉁이에요. 값어치 없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 준 선물, 마담 서가 준 선물, 모두 가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매장을 나와 거리를 걷다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저를 보지 않았죠. 길 한복판에 앉아 있는 여자. 그냥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혜인 씨, 고개를 들었어요. 강만철이었습니다. 부장님, 일어나요. 커피라도 한잔 합시다.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강만철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켜줬어요. 당했죠? 저도 똑같았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죠. 강만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집, 가족, 직장, 친구, 심지어 제 이름까지도요. 강만철이라는 이름은 이제 범죄자의 이름이니까요. 처음 1년은 진짜 지옥이었죠. 매일 죽고 싶었고 실제로 몇 번 시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못했어요. 분했거든요.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복수하지 못한 채 죽는 게. 강만철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혜인 씨도 분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하고 싶죠? 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떡해요? 강만철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담, 서의 약점이에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차명 주식 명단? 정확해요. 마담 서가 유산 컴퍼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차명 주식들 때문이죠. 총 지분의 62%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태블릿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혜인 씨는 한 가지를 모릅니다. 그 주식들의 명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사실 그 태블릿 자체가 일종의 열쇠예요. 열쇠? 강만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마담 서는 모든 차명 주식을 디지털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태블릿에 있어요. 하지만 태블릿은 회사에. 혜인 씨가 백업해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돼요. 그 백업 파일만 있으면 우리는 마담 서의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준비했거든요. 강만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됐어요. 태블릿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죠. 그게 바로 혜인 씨예요. 저요? 네. 혜인 씨는 태블릿의 모든 비밀번호를 알고 백업 파일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강만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복수해요. 마담 서한테서 모든 걸 빼앗는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시한이 얼마나 걸려요?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전 어떻게 살아요? 돈도 없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제 집에서 지내세요. 걱정 마세요. 저는 혜인 씨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같이 복수하자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알겠어요. 강만철의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컴퓨터 2대와 서류들이 빼곡하게 붙은 벽면이 있었죠. 여기가 제 작업실이에요. 5년 동안 마담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모든 거래 내역, 차명 계좌, 유령 법인. 다 여기 있어요. 저는 벽을 따라 걸으며 서류들을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제가 태블릿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상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집착이죠. 5년 동안 이것만 했으니까요. 강만철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제 혜인 씨의 백업 파일을 여기에 넣으면 퍼즐이 완성돼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클라우드에 접속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USB에 옮겨 강만철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강만철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수백 개의 폴더, 수천 개의 문서, 완벽해요. 강만철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들이 나타났어요. 계좌들이 선으로 연결되고 돈의 흐름이 시각화됐습니다. 봐요. 혜인 씨. 이게 마담 서의 실체예요. 표면적으로는 유산 컴퍼니의 회장이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회사들의 배후 실력자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하는 게 바로 차명 주식이에요. 강만철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명의자 명단이에요. 총 47명. 그중 23명은 이미 사망했죠. 죽은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정확해요. 법적으로는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마담 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 주식들을 어떻게 가져와요? 강만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법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법적으로요? 네. 사망한 명의자들의 상속인을 찾아서 그들에게 주식의 존재를 알려주고 우리가 그들을 대리하는 거예요. 강만철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요. 저는 이미 15명의 상속인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했죠. 주식을 찾아주는 대신 지분의 51%를 저희가 가져가는 계약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동의해요? 줄 알았던 유산이 갑자기 생기는데 49%라도 받으면 감지덕지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강만철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지분이 32%예요. 개인 씨가 도와주면 3개월 안에 51%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유산 컴퍼니의 지배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담 서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우아한 미소, 그 차가운 눈빛. 할게요. 확실해요? 네.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강만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동업자가 된 거네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동업자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밤 작업했습니다. 상속인을 찾고 연락하고 만나고 설득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면 그들은 믿었습니다. 주식 등록 증서, 계좌 내역, 회사 서류, 모두 진짜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확보한 지분 41%, 2달이 지났습니다. 확보한 지분 48%, 3달째
마지막 상속인을 만났습니다. 70대 할머니였어요. 시골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주식을 남겼다고요? 네. 유산 컴퍼니 주식 2.8%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걸 남겼구나. 계약하시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돈으로 아들 산소나 좀 잘 관리해야죠.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돌아오는 길 강만철이 말했습니다. 이제 51.4%예요. 과반이네요. 네. 이제 우리가 유산 컴퍼니의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어딘가에 마담 서가 있겠죠. 아직도 자신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다고 믿으면서요. 이제 뭘 해야 해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주주총회요? 네. 그리고 마담 서를 해임시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요. 강만철이 웃었습니다. 마담 서가 혜인 씨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합법적으로 복수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복수할 시간이 온 겁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한 날 저는 떨렸습니다. 강만철이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마담 서가 어떻게 나올까요? 처음에는 무시하겠죠. 그 다음엔 분노하고 마지막엔 두려워할 거예요. 봉투에는 간단한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유산 컴퍼니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마이너스 안건 대표이사 해임. 강만철이 우체통에 서류를 넣는 순간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빨간 우체통 속으로 하얀 봉투가 사라지는 순간을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사흘 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낯익은 마담 서의 비서실장 목소리였습니다. 강혜인 씨, 회장님께서 혜인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거절할게요. 혜인 씨, 이건 제안이 아니에요. 내일 오전 10시 회장실로 오세요. 안 오시면 후회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담 서죠? 강만철이 물었습니다. 네. 만나자고 하네요. 갈 거예요? 가야죠.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싶어요. 이제 저도 무서울 게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펜트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0층 버튼을 눌렀어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70층 문이 열렸습니다. 여전히 백합 향이 났고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죠. 회장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와요. 라는 마담 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분이 창가에 등을 보인 채 서 계셨습니다. 앉아요, 혜인 씨.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어요. 마담 서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우아했지만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주주총회라니. 대담한 계획이네요. 감사합니다. 강만철이 도와주는 거죠.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 사람 스타일이죠. 집요하고 치밀해요. 마담 서가 책상으로 걸어왔습니다. 혜인 씨, 솔직히 얘기해봐요. 뭘 원해요? 돈, 복직 아니면 내 사과.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회장님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마담 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복수라는 거죠? 네. 유치하네요. 유치하죠. 하지만 전 그게 좋아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5년 동안 저는 회장님을 위해 일했어요. 밤낮 없이 불법적인 일까지 하면서요. 저는 정말 회장님을 믿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한테 저는 그냥 도구였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마담 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업이 원래 그래요, 혜인 씨.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정 없이 할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주주 명단이에요. 제가 확보한요. 마담 서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어떻게? 회장님이 숨겨놨던 차명 주식들이에요. 총 51.4%. 이제 제 겁니다. 서류가 마담 서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불가능해. 가능해요. 회장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태블릿에 모든 게 있다고요.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모든 걸 배웠어요. 마담 서가 책상을 짚고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혜인 씨, 협상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말해봐요. 돈 얼마든지 줄게요. 필요 없어요. 그럼 유산 컴퍼니의 부회장 자리는 어때요? 나랑 같이 일해요. 싫어요. 전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뭘 원하는 거야? 마담 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무너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무릎 꿇는 걸 보고 싶어요. 뭐? 3개월 전, 저는 회장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용서를 빌었죠. 이번엔 회장님 차례예요. 미쳤어. 내가 미쳤어. 미쳤죠. 회장님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봬요, 회장님.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마담 서가 말했습니다. 혜인 씨, 후회할 거예요. 나를 적으로 만들면 혜인 씨는 끝이에요. 내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알아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권력은 회장님 거 아니에요. 제 겁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표정이 이렇게 통쾌할 줄은 몰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혜인아, 엄마한테 들었어. 주주총회 어쩌고. 장난 그만해. 이혼협의나 빨리 끝내자. 저는 비웃었습니다. 장난? 이게 장난으로 보여? 그럼 뭐야? 진짜 엄마를 쫓아내려고? 당연하지. 혜인아, 정신 차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30년이 무슨 의미 있어? 이제 끝이잖아.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엄마는 절대 지지 않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길 거야. 그럼 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길 거야. 혜인아,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받을게. 더 이상 통화하지 말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로비를 걸어나가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더 펜트하우스. 곧 제 것이 될 곳이었습니다. 강만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마담서 얼굴 볼만했어요. 위협은 안 했어요? 했죠. 하지만 이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주총회는 언제예요? 2주 뒤요. 법적으로 2주 전에 통지해야 하니까요. 2주. 강만철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마담서를 해임하려면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우리는 51.4%니까 문제없죠. 마담서가 반격할까요? 당연하죠. 그분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어떻게 나올까요? 강만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나올 겁니다. 확보한 주식들의 정당성을 따지겠죠. 상속인들을 협박하거나 매수해서 계약을 취소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강만철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상속인들한테 연락해서 주주총회 날까지 연락을 끊으라고 할게요. 마담, 서가 접근하지 못하게요. 그게 가능해요? 해야죠. 안 그러면 우리가 집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모든 상속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대부분은 동의했지만 몇몇은 흔들렸어요. 그럴 때마다 강만철과 저는 돈을 더 주면서까지 그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계약한 70대 할머니는 넘어갔습니다. 미안해요, 혜인 씨. 근데 마담 서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협박했어요? 아니, 그냥 그 사람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요.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눈빛,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할머니는 마담 서의 협박. 저와 강만철은 급히 할머니와 손자를 서울의 안전한 곳으로 모셔왔습니다. 주주총회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그날 강만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인 씨, 문제가 생겼어요. 상속인 중 3명이 연락이 안 돼요. 뭐라고요? 어제부터 전화를 받지 않아요. 집에도 없고요. 마담, 서가 데려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지분이 48.6%로 떨어져요. 과반 미달입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강만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주주총회까지 사흘인데. 그럼 우리가 졌어요. 아니, 질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마담 서를 만나야 해요. 안 돼요. 위험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강만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가서 상속인들을 돌려받을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더 펜트하우스 70층 회장실에 갔습니다. 왔군요, 혜인 씨. 마담 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속인들 어디 있어요? 돌려주세요. 마담 서가 웃었습니다. 왜 돌려줘야 하죠? 혜인 씨, 이제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 저는 포기해요.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요. 그럼 상속인들도 무사할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만철이었습니다. 혜인 씨,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상속인 3명이 스스로 나타났어요. 뭐라고요? 마담 서한테서 도망쳤대요.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저는 마담 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회장님, 들으셨죠? 이제 우리가 다시 과반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봬요. 주주총회 당일,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하얀 블라우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죠. 3개월 전 이 건물에서 쫓겨날 때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달랐어요. 준비됐어요? 강만철이 물었습니다. 네, 긴장돼요? 아니요. 오히려 설레요. 강만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가죠. 마담, 설을 끝낼 시간이에요. 더 펜트하우스 15층 대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속인들, 70대 할머니는 손자를 데리고 왔더군요. 그리고 맨 앞줄, 중앙에 마담 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은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담 서 맞은편이었습니다. 십시정각,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유산 컴퍼니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강혜인 측 51.4%, 마담 서 측 48.6%, 과반이 확인됐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제1호 서명희 대표이사 해임의 건 강만철이 일어섰습니다. 유산 컴퍼니의 서명희 대표이사는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첫째, 차명 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350억 원. 화면에 계좌 내역이 떴습니다. 둘째, 사망자 명의로 된 주식 보유 23건. 셋째, 허위 서류를 통한 부동산 거래 17건. 마담 서가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이 모든 서류는 위조된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제가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원고 측이 증명해야죠. 그리고 혜인 씨도 잘 알잖아요. 이 서류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네. 잘 알죠? 회장님이 만드셨죠? 증거는요?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마담 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어떻게? 회장님이 저한테 맡기신 태블릿이에요. 기억하시죠? 태블릿을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수백 개의 폴더, 수천 개의 문서,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회장님이 직접 만든 차명 계좌, 위조 서류, 불법 거래 내역. 그건 혜인 씨가 만든 거잖아. 마담 서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마담 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인 씨, 이 서류 처리해요. 김영숙 명의로요. 하지만 어머님, 김영숙 씨는 이미 그게 중요해요? 빨리 처리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만철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마담 서의 수첩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차명 주식명의 변경 마이너스 강혜인 통해 처리. 비자금 이동 경로 마이너스 혜인이 모니터링. 문제 발생 시 마이너스 혜인에게 책임 전가. 마담 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 아닙니다. 모든 증거는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강만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마담 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명의 대표이사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찬성 51.4%, 과반을 넘었습니다. 서명의 대표이사는 본 회의를 통해 해임됩니다. 마담 서가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안건 제2호 신임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강만철이 일어났습니다. 강혜인 씨를 추천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강혜인 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다시 손들이 올라갔습니다. 찬성 51.4%, 강혜인 씨가 유산 컴퍼니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마담 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저는 무릎을 굽혀 그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3개월 전 저도 똑같이 말했어요. 제발 저 좀 믿어달라고요. 하지만 회장님은 뭐라고 하셨죠? 증거 없으면 닥치라고 하셨죠? 마담 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혜인 씨. 정말 미안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제 회장실 비우시죠. 제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돌아서려는데 마담 서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혜인 씨, 한 가지만 알려줘요.
넌 언제부터 계획했어? 처음부터요. 회장님이 태블릿을 저한테 맡긴 그날부터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담 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얘가 내가 널 너무 잘 가르쳤구나. 네,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복수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후련해서였죠. 드디어 끝난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제 자리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할 거야?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게. 그리고 재산 분할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할 거야. 빈손으로 내보낼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만철과 저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축하해요. 회장님. 감사해요, 부회장님.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근데 혜인 씨, 이제 뭐 할 거예요? 일단 유산 컴퍼니를 제대로 된 회사로 만들어야죠. 더러운 돈으로 회사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강만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혜인 씨답네요. 부회장님은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가족도 다시 만나고요.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혜인 씨, 후회 안 해요. 복수. 마담 설을 무너뜨린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근데 왜 눈물이 나요? 저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정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슬퍼서 그래요. 복수는 통쾌하지만 동시에 슬픈 거예요. 그만큼 많은 걸 잃었다는 뜻이니까요. 강만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인 씨는 5년을 잃었어요. 결혼 생활, 신뢰, 사랑.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혜인 씨,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짜 혜인 씨의 인생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산 컴퍼니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불법 거래는 중단됐고 강만철은 부회장 자리를 사임하고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마담 서가 구치소에서 면회를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마담 서가 앉아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생기를 잃은 모습이었죠. 케인 씨, 보고 싶었어. 나 후회해. 널 버린 거 용서해줘. 저는 그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이제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회장님 생각하면서 사는 건 지쳤어요. 고마워, 케인 씨. 그렇게 말해줘서 행복해. 꼭.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6개월 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민준과는 이혼이 확정됐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고객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고객이죠? 중소기업 대표님이세요. 상속 설계를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월요일에 일정 잡아주세요.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강해인으로 사는 삶의 시작. 3년 뒤, 저는 유산 컴퍼니를 가장 투명한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해인 재단을 시작했어요.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재단이었죠. 재단 개소식 날 강만철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혜인 씨. 감사해요, 만철 씨. 이제 우리 동업자가 아니라 친구니까요. 강만철이 웃었습니다. 좋은 친구요. 그날
저는 옥상에 올라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일하는 더 펜트하우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제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요. 자유, 평화, 그리고 진짜 제 인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찰청이었습니다. 강혜인 회장님, 서명희 씨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2년, 벌금 500억 원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12년. 제가 잃은 5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만철 씨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철 씨, 마담 서 판결 나왔어요. 12년이래요. 그래요. 시원하진 않아요. 하지만 후련하긴 해요. 이제 정말 끝났다는 게요. 맞아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저는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가는 대로 작은 카페 작은 행복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셨습니다. 5년 전에는 지루하다고 느꼈을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대학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아, 나 혜인이야. 오랜만이다.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혜인아, 당장 내일 저녁 먹자. 저는 웃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치 날아갈 것처럼. 3년 뒤, 저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혹시 강혜인 회장님 아니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저는 느꼈습니다.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혜인. 진짜 내 인생의 시작. 강혜인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더 밝게, 더 당당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자기 자신으로